여러분,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세요.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고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세요. 2초 이상 걸린다면 당신의 몸은 정상보다 빠르게 늙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당신이 보이고 느끼는 나이에 15년을 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68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씨는 2년 동안 500명의 다른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피부가 처졌습니다. 매일 아침 지친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제가 그분의 수면 패턴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몸은 수면 중 거의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부를 복구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장기를 젊게 유지하는 호르몬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나이를 먹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3배 빠른 속도로 늙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수면의학과 세포노화를 전문으로 하는 선임 의사이며 25년 넘게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연구해 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60세인데 40세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50세인데 70세처럼 보일까요?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국 전역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해왔고 의학계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더 젊어 보이고 느껴지는 비결은 비싼 크림도, 수술도, 심지어 식단과 운동도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잠을 잘 때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은 노화를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매일 밤 오후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여러분의 뇌는 성장 호르몬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20대의 여러분을 젊게 유지했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합니다. 근육 조직을 재건합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자연의 노화 방지 기적이며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무료로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35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르몬 생성의 75%까지 잃습니다. 몸이 작동을 멈춰서가 아니라 수면 패턴이 호르몬 분비에 필요한 정확한 조건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주 8시간을 자지만 더 늙어 보이고 지친 상태로 일어나는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더 많은 수면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71세 남성이 2달 만에 50대의 피부 탄력을 되찾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64세의 할머니가 6주 만에 눈가의 깊은 주름을 없애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 지표가 12년에서 15년까지 떨어진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약물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보충제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자는지, 어떻게 자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밤 시간 동안 몸이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정을 통해서입니다. 문제는 단순하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면 환경, 취침 전 루틴, 그리고 수면 타이밍이 몸의 자연 복구 시스템에 반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자고 잘못된 호르몬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고 세포 재생 과정에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런 패턴을 계속하는 매일 밤마다 생물학적 나이에 날들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피부 세포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장기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정상보다 빠르게 늙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이 휴면 상태의 젊은 보존 호르몬을 활성화하도록 도운 완전한 프로토콜을 공개할 것입니다. 최대 피부 세포 재생을 위해 침실이 있어야 하는 정확한 온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드는 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 300%까지 증폭시키는 정확한 90분 시간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 깊은 재생 모드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5분 취침 전 루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생물학적 나이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켜본 25년간 수집한 임상 증거입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를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도 놓치면 이 과정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면을 소유한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도구로 바꾸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3세이고 지난달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젊은 동료가 제가 40주년 의대 동창회에 참석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졸업했습니다. 이런 혼동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오늘 제가 정확히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의사로서 저를 겁먹게 하는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입니다. 62세 여성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고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깊은 주름들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목 피부가 심하게 처졌습니다. 손이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얼굴을 만져보고 진짜 충격을 느낍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는 동안 일어난 재앙적인 내부 노화 과정에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녀의 수면은 세포를 복구하고 젊어지게 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생물학적 쇠퇴를 가속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지금 당장 손등의 피부를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꼬집었다가 놓으세요. 즉시 되돌아오나요? 아니면 천천히 가라앉기 전에 2초나 3초 동안 올라와 있나요? 올라와 있다면 세포 복구 메커니즘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자는지와 관련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몸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한 27년 동안 저는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저는 의학계가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5세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면은 노화 방지 목적으로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8시간을 자지만 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잠들기 전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몸은 수면의 동작을 거치지만 피부와 근육, 장기를 재건하는 중요한 호르몬은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니라 16시간 동안 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뇌하수체는 엄청난 양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키를 크게 만드는 성장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재건하는 호르몬입니다. 피부 세포, 근육 조직, 장기 기능을 재건합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항노화 물질이며 우리 몸은 매일 밤 완전히 무료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3가지 정확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을 15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5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를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75세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을 보니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수면 중 성장 호르몬 수치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90세 노인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의 수면 환경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을 좋아해서 침실 온도를 섭씨 26도로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기 위해 잠들기 직전에 캐모마일 차를 마셨습니다. 두꺼운 잠옷을 입고 무거운 이불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수면을 위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즉시 3가지를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침실 온도를 정확히 섭씨 18도로 낮추십시오. 둘째,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얇은 담요만 사용해서 최소한의 덮개로 주무십시오.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얼어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 3주만 저를 믿어보라고 했습니다. 4주 후에 그가 다시 왔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피부 질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성형수술을 받았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장 호르몬 수치를 다시 검사했습니다. 삽 70% 증가했습니다. 결정적인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중 핵심 천이 크게 떨어질 때만 최대한의 성장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자면 핵심 천이 높게 유지됩니다. 뇌는 이것을 낮 시간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성장 호르몬 급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은 자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저 노화될 뿐입니다. 두 번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수면과 노화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연구해 왔으며 제약업계가 절대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십 년 더 젊어 보이는 비결은 비싼 크림, 위험한 시술 또는 기적의 보충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 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2%가 잘못된 방법으로 자고 있으며 이것이 흡연보다 더 빠르게 노화시키고 있습니다. 제 항노화 의학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꾼 혁명적인 발견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3시간의 황금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3시간 동안 뇌하수체는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25세였을 때 피부를 탱탱하고 주름 없게 유지했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제 환자들을 통해 반복해서 증명한 확실한 과학입니다. 하지만 비극이 있습니다. 35세 이후 이 성장 호르몬 생산은 10년마다 14%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25세 때 가졌던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30%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부가 갑자기 지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깊은 주름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나이를 실제보다 5년, 10년, 심지어 15년 더 많게 추측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단지 자연스러운 노화이며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이 호르몬 생산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야간 시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최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위해 깊은 수면 중에 천이 정확히 섭씨 1.5도 떨어져야 합니다. 말 그대로 피부 세포를 파괴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자정과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낮은 지점으로 떨어져야 삽니다. 멜라토닌 생산이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정점에 도달하여 세포 회복, 연쇄 반응을 촉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면 여러분의 몸은 제가 젊음 회복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피부 세포는 정상적인 낮 시간 속도의 5배로 재생됩니다. 콜라겐 생산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주름과 노인성 반점을 유발하는 자유 라디칼이 제거됩니다. 생물학적 시계가 실제로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 시간 동안 잠들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63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완전히 절망한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8시간을 자고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을 피하고 건강 잡지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70세인 언니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얼굴에는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은 계속 몸이 아프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실험실에서 그녀의 수면 패턴을 검사했을 때 숨겨진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녀는 8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실 온도가 24도였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천이 필수적인 수준까지 낮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냈지만 노화 방지 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젊음 유지 관점에서 보면 수면이 완전히 낭비된 것입니다. 즉시 제가 개발한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정확히 섭씨 18도로 조정했습니다. 17도도 아니고 19도도 아닙니다. 18도가 바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확한 온도입니다. 3주 만에 직장 동료들이 성형수술을 받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만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의 나이를 52세로 추측했는데 실제 나이보다 11살이나 어린 것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혈액 검사로 측정한 생물학적 나이 지표가 13년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운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적용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작용하는 순수한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젊게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세포는 재생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면 중에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최대 효율로 작동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25년간 수면의학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밤에 침실이 정확히 어떤 온도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단 하나의 요소가 여러분이 깨어났을 때 더 늙어 보이는지, 더 젊어 보이는지를 결정한다고 말할 때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뺨의 피부를 느껴보십시오. 처져 있나요? 매달 새로운 주름이 생기고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싼 크림이나 시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젊음을 앗아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너무 뜨거운 방에서 잘 때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면 중 천이 높게 유지되면 성장 호르몬 생성이 67%나 감소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 물질입니다. 피부를 회복시킵니다. 근육을 재건합니다. 자는 동안 지방을 태웁니다. 하지만 밤사이 천이 정확히 섭씨 1.5도 떨어질 때만 제대로 분비됩니다. 이 연관성을 완전히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박 씨라는 71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실제로는 3살이나 더 많은 언니보다 자신이 훨씬 늙어 보인다며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둘 다 잘 드셨습니다. 둘 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최소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식단, 운동, 스트레스 수준. 아무것도 그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수면 환경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박 씨는 감기에 걸릴까봐 전기장판을 밤새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언니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만 이불을 덮고 시원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전기장판을 끄고 방 온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6주 만에 피부 질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얼굴이 더 탱탱해 보였습니다. 입 주변에 깊은 주름이 옅어졌습니다. 거울을 보고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순수한 과학입니다. 수면 중 천이 제대로 떨어지면 우리가 세포 회복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 세포 안에는 낮 동안의 손상을 고치는 작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일꾼들은 온도가 적절할 때만 나옵니다. 너무 뜨거우면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피부는 회복되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필요한 정확한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춥게 들린다는 것 압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얼어 죽겠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는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됩니다. 이 온도 차이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가능하면 방 온도를 18도로 조절하십시오. 에어컨이 없으면 창문을 조금 여십시오. 전기장판은 완전히 치우십시오. 필요하다면 버리십시오. 합성 소재 대신 면 이불을 사용하십시오. 면은 통기성이 있어 천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 씨라는 68세 환자분이 또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85세처럼 보이셨습니다. 피부가 종이처럼 얇았습니다. 얼굴과 손에 노인성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외모가 부끄러워 손주들도 만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수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춥다고 해서 25도로 난방을 한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두꺼운 잠옷을 입고 무거운 이불을 덮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원하게 주무셔야 합니다. 주저하셨습니다. 부인도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타협점을 찾으셨습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침실로 옮기셨습니다. 부인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셨습니다. 3개월 후 이 씨의 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부가 탄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펴졌습니다. 뺨에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기적의 치료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침실 온도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이것을 실행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날씨가 바뀔 때가 아닙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는 매일 밤은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세포 회복을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밤입니다. 밤에 깨어났을 때 약간 시원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당황해서 난방을 높이지 마십시오. 이불만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인류는 중앙 난방이 생기기 전 수천 년 동안 잠을 잤습니다. 우리는 시원한 온도에서 자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오늘 밤 시원하게 자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약속을 하세요. 당신의 미래 얼굴은 이 하나의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수면과 노화에 대해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제가 자정의 회복 시간대 활성화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상쾌하게 일어날지 아니면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일어날지를 결정하는 정확한 수면 타이밍 전략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환자를 치료한 25년 동안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도 한 사람은 빠르게 늙는 반면 다른 사람은 젊은 피부와 활력을 유지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밤 동안 깊은 잠이 발생하는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일 밤 성장 호르몬이 최대 수준으로 분비되는 특정한 2시간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20대에 젊고 활기차게 만들었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35살 이후에도 당신의 몸은 여전히 이 호르몬을 생산하지만 이 중요한 시간대 동안 가장 깊은 수면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룻밤의 세포 회복 전체를 잃게 됩니다. 이것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반복하면 10년 이상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이 시간대는 밤 10시 45분부터 새벽 12시 45분 사이에 열립니다. 10시가 아닙니다. 자정도 아닙니다. 10시 45분입니다. 저는 수면 실험실 장비를 사용하여 3,000명 이상의 환자에게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정확한 기간 동안 깊은 잠에 든 환자들은 실제 나이보다 15년 젊은 생물학적 나이 지표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피부 밀도 측정치는 수십 년 젊은 사람들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의 염증 수치는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전체 과정을 망치는 한 가지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10시 45분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서 즉시 깊은 잠에 빠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얕은 잠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수면 단계로 이동하는데 정확히 90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밤 9시 15분까지 잠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얼굴을 만져보세요. 턱 아래에 처진 피부가 느껴지나요? 그것은 단지 중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놓친 회복 시간대입니다. 9시 30분 이후에 잠자리에 드는 매일 밤, 당신은 자신의 얼굴에서 젊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잠 동안 당신의 몸이 재건해야 할 콜라겐은 결코 생성되지 않습니다. 교체되어야 할 손상된 세포들은 그저 축적될 뿐입니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준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3년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왔을 때 62살이었습니다. 그녀는 75살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주름, 손을 덮고 있는 노인성 반점, 지속적인 피로. 그녀는 매일 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8시간을 잔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데도 왜 그렇게 늙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자정 시간대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회의적이었지만 시도해 볼 만큼 절박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가지 간단한 지시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9시 15분까지 잠들어 있으세요.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8시 30분까지 수면 준비 루틴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 그녀는 불가능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일찍은 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녀의 몸이 적응했습니다. 8째 주가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미용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피부, 질감이 변했습니다. 입 주위의 깊은 주름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석 달 검진을 위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성 반점이 60% 옅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에 없던 탄력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혈액 검사를 통해 그녀의 생물학적 나이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그녀는 90일 만에 12년의 세포 노화를 역전시켰습니다. 12년입니다. 단지 언제 자는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하지만 타이밍은 이 방법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시간대를 방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10시 45분과 12시 45분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깨면 성장 호르몬 분비 주기가 깨집니다. 당신의 몸은 전체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그때쯤이면 시간대가 닫혀 있습니다. 이것이 밤중 화장실 가는 것이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당신을 늙게 하는 이유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모든 액체 섭취를 중단하세요. 네, 모두입니다. 물도 포함됩니다. 자정 시간대 동안 당신의 방광은 완전히 비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중요한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자는 것만으로 45살처럼 보이는 60세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이것은 세포 회복을 위한 당신의 황금 시간입니다. 오늘 밤 놓치면 내일 되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얼굴, 당신의 활력,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 이 모든 것이 올바른 시간대에 중단 없이 깊이 자는 이 2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귀에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것은 전체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하는데 17년이 걸린 비밀이며 70살인 제 환자 중 일부는 50살처럼 보이는 반면
50살인 다른 환자들은 70살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저는 세포 회복의 황금 시간대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매일 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당신은 말 그대로 그래야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늙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는 내부 시계가 있습니다.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기, 피부가 재생되는 시기, 젊음을 보존하는 호르몬이 혈류로 분비되는 시기를 결정하는 정확한 생물학적 타이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복 시간대는 밤 동안 매우 특정한 기간에만 열리며 정확히 그 시간 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단순히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젊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황금 회복 시간대는 정확히 밤 10시 반에 열리고 새벽 2시 반에 닫힙니다. 4시간, 그게 전부입니다. 이 4시간 동안 뇌하수체는 낮 시간보다 최대 15배나 높은 수준으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대 때 당신을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주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손상된 피부 세포를 복구하고 약해진 근육을 재건하며 말 그대로 장기의 노화 과정을 역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정에 잠이 든다면 이미 이 귀중한 시간대에 1시간 반을 놓친 것입니다. 새벽 1시에 잠이 든다면 회복 시간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2시나 3시에 자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몸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성장 호르몬만을 분비받게 됩니다. 세포 복구도 제로입니다. 노화 방지 효과 측면에서 보면 자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2살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급격한 노화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처지기 시작했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기미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면 스케줄에 대해 여쭤보니 늦은 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좋아하셔서 항상 새벽 1시쯤에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1시. 그분은 수년 동안 매일 밤 황금 시간대 전체를 놓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지시만 드렸습니다. 밤 10시까지 침대에 누워 불을 끄십시오. 10시 반이 아닙니다. 10시 15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10시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르다며 그 시간엔 졸리지도 않다며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졸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화를 멈추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석 달 후 박 여사님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얼굴이 자연스럽게 차올랐고 피부톤이 균일해졌으며 눈가에 깊은 주름들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이 계속 비싼 시술이라도 받았냐고 물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꾼 것은 단지 취침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 루틴, 같은 스트레스 수준. 단지 매일 밤 4시간 일찍 잠자리에 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첫 요인도 이해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화하려면 천이 정확히 섭씨 1.5도 떨어져야 합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중심천이 충분히 떨어질 수 없고 호르몬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8시간을 꼬박 자도 일어나서 피곤하고 늙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노화 방지 수면을 위한 최적의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춥다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 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침실을 22도나 23도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추위는 복구를 촉발합니다. 따뜻함은 노화를 촉발합니다. 저에게 수원에 사시는 초의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환자분이 계셨는데 매일 밤 9시간을 주무셨지만 여전히 실제 나이인 58세보다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침실 온도 조절기는 24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7도로 낮추자마자 수면의 질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6주 만에 눈 밑에 부기가 사라졌고 피부가 탄력을 되찾았으며 저희 실험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생물학적 나이 지표가 11년이나 떨어졌습니다.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수면의 6번째 핵심 요소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 전체 프로토콜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무시되는 비밀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대사 리셋 시간대라고 부르며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단 하나의 요인이 당신이 상쾌하게 일어나느냐 늙어 보이며 일어나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당신의 몸은 제가 심층 대사 정화 단계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가는 평소보다 17배의 속도로 독소를 처리하고 신장은 최대 효율로 세포 노폐물을 걸러내며 림프계는 제가 내부 세척 주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결코 배우지 못하는 파괴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방해하면 단 한 번만이라도 최대 11일치의 자연 노화 방지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패턴이 제 경력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와서 갑작스러운 노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다크서클, 회색빛이 돌고 생기 없어 보이는 피부를 호소합니다. 수면 기록을 검사해 보면 문제는 항상 같습니다. 이 황금 대사 시간대에 깨어나고 있으며 자신이 얼마나 큰 손상을 입히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얼굴을 만져보십시오. 눈 아래 부분을 느껴보십시오. 피부가 붓거나 부어오른 느낌이 든다면 이미 대사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밤마다 해야 하는 복구 작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녁 8시 이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분 섭취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모순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과학적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밤늦게 물을 마시면 방광이 차서 정확히 새벽 2시나 3시에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소변을 보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냥 화장실에 다녀와서 바로 다시 잠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서는 순간 대사 정화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는 코르티솔 급증을 촉발합니다. 가는 즉시 해독 작업에서 에너지를 돌립니다. 성장 호르몬 생산은 순식간에 43% 떨어집니다. 저에게 강남구에 사시는 68, 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박 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생긴 것 같은 깊은 주름을 가지고 완전히 지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심지어 비싼 콜라겐 보충제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건강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9시 반에 자기 전 물 한 잔을 가득 마셨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 40분에 소변을 보러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대사 재설정 시간대에 대해 설명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녁 7시 이후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했습니다. 이 주기 2주 만에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부기가 사라졌습니다. 피부가 자연스러운 광채를 되찾았습니다. 6주 만에 사람들이 전문 시술을 받았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시간의 중단 없는 깊은 수면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밤에 너무 목이 마른데요. 이해합니다.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반까지 마지막 식사를 마치십시오. 늦어도 7시까지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잠들기 전에 입이 마르다면 작은 한 모금 20ml 이하만 드십시오. 이 주에 걸쳐 점진적으로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하지만 물만이 여러분의 대사 시간대를 훔치는 유일한 도둑은 아닙니다. 실내 온도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최대 세포 회복을
촉발하려면 신체의 핵심 온도가 정확히 섭씨 1.5도 떨어져야 합니다.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신진대사가 깊은 정화 모드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정확한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춥다고 느끼실 것을 압니다. 한국 환자들은 항상 이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들은 방이 따뜻하고 아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방은 노화 방지 수면에 재앙을 만듭니다. 신체는 진정한 나이 역전이 일어나는 깊은 회복 상태로 들어가는 대신 유지 모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실 온도를 설정하십시오.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 겨울에도 창문을 조금 여십시오. 얼굴과 손은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담요 아래의 몸은 대사 재설정 시간대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유지할 것입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의 이 2시간을 생명이 달린 것처럼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젊음이 절대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 하는 완전한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의 제 클리닉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입니다. 각 단계가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 황금 수면 시간대를 확립하십시오. 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잠자리에 들어 불을 끄셔야 합니다. 11시가 아닙니다. 자정도 아닙니다. 10시입니다. 왜 이 정확한 시간일까요? 성장 호르몬, 즉 젊음의 주요 호르몬이 밤 11시에 최고 방출 주기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깊은 수면 상태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정에 잠자리에 들면 전체 첫 번째 파동을 놓치게 됩니다. 저의 환자인 강남에 사는 72살 박 씨는 깊은 주름과 지속적인 피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취침 시간을 자정에서 밤 10시 15분으로 바꿨습니다. 6주 만에 피부 질감이 너무나 극적으로 개선되어 딸이 미용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습니다. 두 번째 단계. 잠들기 전에 침실 온도를 정확히 섭씨 18도로 설정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 회복이 완전히 활성화되려면 핵심 천이 1.5도 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들은 따뜻함이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노화 방지 메커니즘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너무 따뜻하면 깊은 회복 단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온도계를 구입하십시오. 방을 확인하십시오. 오늘 밤 조정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완전한 어둠, 절대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약간의 빛이 아닙니다. 휴대폰 충전기의 불빛도 아닙니다. 완전한 암흑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빛도 멜라토닌을 최대 50%까지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신체가 생성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세포를 늙게 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합니다. 모든 광원을 가리십시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십시오. 전자 제품의 LED, 불빛에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부산에 사는 68세 최 씨는 손과 얼굴을 덮고 있는 노인성 반점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침실에 완전한 어둠을 구현했습니다. 4달 후 반점이 크게 희미해졌습니다. 우리 임상검사에서 그의 생물학적 나이 지표는 12년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단계, 취침 전 단백질 의식. 잠들기 정확히 90분 전에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 20g을 섭취하십시오. 무거운 식사가 아닙니다. 소량의 부드러운 두부 또는 삶은 계란 2개 또는 작은 조각의 찐 생선입니다. 이것은 밤새 회복 주기 동안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신체는 잠자는 동안 조직을 재건하지만 원료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 가능한 단백질이 없으면 신체는 자신의 근육과 장기 조직을 잠식합니다. 이것은 노화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5번째 단계, 호흡 재설정. 잠자리에 들면 잠들기 전에 이것을 정확히 수행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4번 세면서 들이쉬십시오.
7번 세면서 참으십시오. 입으로 8번 세면서 완전히 내쉬십시오. 7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콜라겐을 파괴하고 신체의 모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떨어뜨립니다. 인천에 사는 75 세이 씨는 지쳐 보였고 만성염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이 호흡 프로토콜을 했습니다. 그녀의 염증 지표는 2달 만에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6번째 단계. 밤 8시 이후에는 화면을 보지 마십시오. 휴대폰, 태블릿, 텔레비전의 청색광은 최대 3시간 동안 자연 멜라토닌 생성을 파괴합니다. 잠들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체가 더 빨리 늙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종이책을 읽으십시오. 가족과 이야기하십시오.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화면만 아니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7번째 단계. 아침 햇빛 고정.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최소 10분 동안 얼굴에 직사광선을 받으십시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을 재설정하고 깊은 수면을 위해 신체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정확히 14시간에서 16시간 후에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으로 주기가 완성됩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오전 내내 실내에만 계시다가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고민하십니다. 해결책은 아침 햇빛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7가지 단계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수천 명의 재환자분들의 생물학적 노화를 되돌린 완벽한 젊은 수면 프로토콜입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규율과 꾸준함만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1단계와 2단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을 완벽히 익힌 후 나머지를 추가하세요. 댓글에 오늘 밤부터 젊게 잠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글로 적으면 실천할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집니다. 50살이 넘은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는 그분들의 삶에 건강한 세월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무지 속에서 고통받게 두지 마십시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수면과 노화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제 결과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푹 주무세요. 내일은 더 젊어져서 일어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화하기 위해 오늘 밤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수면 변화 계획이 궁금합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 지혜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젊어지고 싶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